자, 이제 우리가 PLSQL에서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학습했으면, 뭐, 기본적으로 조건문, 반복문 이런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PLSQL도 결론적으로는 SQL의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가미한 확장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구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문에는 if, 케이스문이 있고, 그리고 반복문에는 loop, while loop, for loop라고 하는 반복문이 있어요. 얘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SQL만 가지고는 하나의 데이터 조회, 하나의 데이터 추가 이런 식으로만 해봤었는데, 뭔가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거나 데이터를 특정 조건이 성립했을 때 추가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래밍 제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기타 제어문으로 exit, 그 다음에 continue를 사용해서 어떤 반복문, 제어문 안에서의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명령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if문부터 살펴보면 PLSQL에서의 조건문, if문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떤 조건문이나 특정 코드의 블록을 중괄호로 해서 나타내곤 했는데 PLSQL에서는 if, and if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if문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영역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if로 시작하고 and if로 종료가 된다. 그리고 이제 if 다음에 조건식을 바로 써줘요. 뭐 어떤 특정 변수가 어떤 값보다 클 때 또는 어떤 값이랑 일치할 때 등의 조건을 줄 수가 있겠고,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할 문장은 then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새로운 키워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if else도 쓸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 if 조건식에 있는 조건문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else에 있는 블록을 실행문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여러 조건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들을 지정하고 싶으면 if, else if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용하는 이 else if는 뭐예요? 얘를 사용할 때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자바에서 if문을 쓸 때는 if 조건식, 그다음에 중괄호 블록 이렇게 쓰고 else 띄고 if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PLSQL에서는 그냥 바로 else if 띄어쓰기 없이 한 키워드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문의 구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스문도 있습니다. 사실 케이스문은 우리가 앞에서 디코드라는 함수랑 비교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렇죠? 특정 어떤 부서 번호에 해당하는 그 부서 이름을 확인할 때 우리가 케이스문을 기준을 넣어서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구문하고 똑같아요. 케이스, 엔드 케이스로 해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어떤 걸 이제 비교할 건지 이 비교할 기준 컬럼을 지정해놓고 이 컬럼이 해당 조건과 일치하면 이 then 키워드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을 사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 그 해당 케이스에 속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작성을 해주고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else 키워드 아래에 실행문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문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한번 먼저 실습을 해볼까요? 케이스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로 돌아와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PLSQL의 제어문으로 조건문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중에서 if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PLSQL 기본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변수를 몇 가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작성하고 파일을 저장해 주신 다음에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자, 작성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도 나오고 여기 밑에 20이 더 큽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넘버 1, 넘버 2에서 우리가 비교를 했어요. if문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넘버 1에 10, 넘버 2에 20이 들어있죠. 네, 조건이 만족을 하나요? 만족 안 하죠. false가 나와서 여기가 실행되지 않고 else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더 큰다? 20이 더 큽니다 라고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서 처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마치 지금 뭔가 SQL이랑 프로그래밍 언어랑 막 섞여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언어가 PLSQL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if, else if를 사용해서 else if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D1인 부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PLSQL 기본 구문을 작성하고 우리가 해당 데이터를 조회해 와서 이걸 조건을 처리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만 제가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declare, begin, end, 슬래시까지 작성해주고 음, 그래서 지정한 부서가 D1이니까 이 지정 부서
변수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vn dpt 코드 그리고 최대 급여를 담을 변수 맥스 샐러리. 이 부서 코드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pt id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참조해서 참조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서 해당 부서 D1 부서의 조건에 맞는 최대 급여, 사원의 최대 급여를 조회해 보고 조건문을 적용해서 해당 그 최대 급여가 그렇지 않으면이죠. 위에 나오는 조건에 만족한 결과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면 1, 2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면 2,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렇지 않으면 3을 출력하도록 여기 조회문이랑 조건문을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네. 요건 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1 부서에 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의 급여를 조회해서 최대값 함수를 쓰면 되죠. 맥스 함수를 써서 조회해서 이 변수에다가 담아 보세요. 맥스 샐러리 변수에다가 대입 조회한 결과를. 그 쿼리를 작성해보고 밑에 조건문 완성해보세요. 여기서는 실행이 안 되고요.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 훈련문이 디벨로퍼 실행한 저도 저기서는 실행이 안 돼서 그냥 셀렉트 디벨로퍼가 맥스 샐러리 데이나 인투를 쓰죠. 인투 아까 했던 것 중에 도매에서 대입한 쓰면 도매하는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도매에서 x 함수 쓴 거 결과 최대값을 x 샐러리 네, 똑같이 똑같이 다른 것이 할때 있고, 그게 이제 맥스 샐러리 변수에 가겠으니까 그 맥스 샐러리를 기준으로 조건을 짜면 되죠. 그래서 변수를 써보면 좋죠. 좋은 계정은 만들어서
지난번에 만드시지 않았나요? 월실 네이버메인 SID가 월실 VS 코드에서 코드 적으실 파일이 있나요? 뭐 저장해 보시고 SQL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 D1 부서의 최대 급여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요?
맥스 함수를 써서 최대값 샐러리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테이블에서 조회하면 돼요? 인플로이에서 조회를 하고 DEPT 코드가 우리가 위에서 설정해 놓은 VNDPT 코드, 그렇죠? 얘가 D1 부서로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이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서 활용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만 복사. 그러면 이 조건이 D1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여기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놨으니까 D1이 이 변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조회한 결과가 이 최대값을 구한 결과인데,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into 이렇게 작성해서 max salary 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겠다. 그쵸? 요렇게 작성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 쿼리가 돌았을 때 D1 부서의 최대 급여가 max salary 변수에 대입이 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최대 급여가 366만 원이다. 그럼 요 값이 요 변수에 쏙 대입이 된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나오는 실행문에서 맥스 샐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최대 급여 366만 원을 활용해서 조건문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에서 조건문 써보면 돼요. if, and if 이렇게 써놓고 조건식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맥스 샐러리 between 1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and 200,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랬을 때 출력 dbms output put line이에요. put line 여기다 1을 출력해라 이렇게 써놨고, 여기서 해보고자 했던 게 이제 else if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적어주는 거. 그러면 이거 비슷하니까 max salary 그대로 쓰고 201원에서 300만 원까지 요것만 써주면 되겠죠. 출력은 2로 출력을 해보자. 두 조건 다 만족하지 않으면 3을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요거였습니다. 괜히 저 dbms output 톤라인 요게 뭔가 함수 코드가 기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냥 이거 프린트예요. 프린트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거 말고는 사실 if문 쓰는 거 단순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저장해보고 디벨로퍼에 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한눈에 일단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세요. 그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뭔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else를 만났습니다. 요게 else if 할 때 2가 빠져야 돼요. 알파벳 2가 없고 그냥 else if 이렇게 한번 써보면 3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여기를 비울 수 있나? 지우개. 오케이, 지우고 요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else if 할 때 요 알파벳 2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서. 그러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3이 출력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의 지금 최대 급여가 뭔지는 안 나왔지만 100만 원대도 아니고 200만 원대도 아니고 그것보다 큰 값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그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에 와서 여기다가
최대값 구한 것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DBS MS 아웃풋 풀 라인 요거 가져와서 여기다가 D1 부서 최대 급여 써놓고 맥스 샐러리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최대 급여 확인을 하고 조건에 따른 결과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되셨나요? 네. 요거를 이제 케이스문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써보고 최대 급여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다시 제로드 하시겠습니까? 예 해서 코드 업데이트 된 거 가져오고 실행해보면 뭐 오타가 있나? 엔드 심볼을 만났습니다. 아, 요거 고쳐진 게 안 바뀌었네? 네, 바꾸고 실행. 오케이. 그러면 D1 부서 최대 급여 366만 원이 나오네요. 그쵸? 요것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성한 걸 이번에는 케이스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케이스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조건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케이스문 코드를 다 쓰지 말고 방금 쓴 거를 복사한 다음에 조건문 부분만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썼던 if, else, if 쓴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써줘야겠다.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까지 다 복사해주세요. declare부터 end까지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써놓고 중간중간에 제가 주석은 좀 헷갈리지 않게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조건문 부분 if문 쓴 거를 케이스로 변경 적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케이스로 시작을 할 거고 역시 마지막에 end 케이스로 해서 끝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문 쓸 때는 하나하나의 조건을 여기다가 whe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요 when 다음에 하나의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맥스 샐러리가 요 사이의 값일 때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 그럼 뒤에 else if 쓰는 게 아니라 대신에 when을 쓰면 또 되겠죠. 201원부터 300만원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else 이렇게 해서 정정해주면 케이스문으로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다. 되셨나요? 그러면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D1 부서에 최대 급여를 갖는 최대 급여를 조회해 와서 조건 처리하는 작업 100만 원대일 때 1, 200만 원일 때 2, 그렇지 않은 경우 3. 얘도 케이스문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고 SQL 디벨로퍼로 돌아와서 얘도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일하게 실행이 되면 되겠죠? 요게 전체 코드가 되겠고 실행해 보시면 결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케이스문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이번에는 반복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SQL에서의 반복문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루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루프, 엔드 루프라고 블록을 만들어주고 반복 실행할 명령어를 작성해 줍니다. 네, 여기서 반드시
exit when이라고 하는 종료 조건을 작성을 해서 언제 이 반복문을 종료를 시킬 건지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반복문이 되겠고, 또 while loop라는 반복문도 있습니다. while loop를 사용하면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고 조건식을 작성을 해줘요. 그리고 역시 루프로 시작했기 때문에 루프, 엔드 루프로 해서 구역을 지정해주고, 이 안에서 이제 반복 실행할 명령어를 써주면 되겠죠.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게끔 해주면 되겠죠. 또 마지막 for loop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for loop를 사용하면 시작 값이랑 종료할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for로 시작해서 end loop, 이렇게 루프, 엔드 루프를 작성을 해주고 for라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반복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i라고 하나 지정을 해주고, 요 값에 대해서 어떤 값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값에서 종료를 할 건지 시작값이랑 종료값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시작값 1, 종료값을 10 이렇게 해주면 이 반복문이 10번 반복을 하면서 i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게 돼요. for loop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리버스를 딱 붙여주면 우리가 기존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 증가하도록 했으면 리버스를 붙였을 때 1부터 10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거꾸로 10부터 1까지 감소하면서 반복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버스에서 거꾸로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루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프, 엔드 루프에서 미리 영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뭐 구조 자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9구단 출력하는 겁니다. 3단 3 곱하기 카운트 1부터 쭉 9까지 반복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쭉 반복하면서 9구단 3단의 수식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얘도 물론 마지막에 슬래시를 작성을 해주세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SQL 디벨로퍼에 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루프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실행해보면 99단 3단이 출력이 되나요? 여기서부터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됐다. 99단 3단이 이렇게 쭉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제 구조는 이런 거예요. 얘는 이 종료 조건이 이 반복문 안쪽에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while 루프를 사용하면 조건식이 요 앞에서 조건을 검사한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내용을 살려서 while 루프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요거 코드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가 작성을 하고 이번에 while 루프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while. 그럼 여기서 루프가 아니라 while을 작성해 주고 while 안에서 종료 조건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종료 조건이 아니라 반복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종료 조건을 작성했던 거고 여기 while 다음에는 반복 조건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변형을 해주면 우리가 루프에서 while 루프로 바꿔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카운트가 1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9까지 반복되는 조건, 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딱 10이 되면 이제 반복을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면 되고 아까 전에 종료 조건은 지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되셨나요? while 루프 거의 유사하죠? 자, 그럼 얘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루프 실행해 보면 똑같이 99단 3단 쭉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for 루프로도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쭉 내려와서 작성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while 루프가 아니라 for 루프. for 루프를 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for 반복 변수 i in 한 다음에 시작값, 종료값 얘 사이에 점점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부분을 아예 지우고 for 반복 변수 i 몇부터 몇까지 1부터 9까지 반복. 그다음에 루프를 뭐 여기다가 적어줘도 좋고요. 뭐 밑에다가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써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이 카운트 변수 대신해서 반복 변수 i가 쓰인 거기 때문에 이 1부터 9까지 증가하도록 쓰는 카운트 변수는 이제 필요가 없고 i로 대체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를 증가시키는 것도 일씩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가 없고 이 안에 수식 안에서도 vn 카운트 대신에 반복 변수 i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i가 이제 1부터 9까지 증가하니까 이렇게 축약해서 코드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or 루프도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거 실행해 보기 전에 for 루프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사용할 때 하나를 더 복사해서 역방향으로 거꾸로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for 루프문 안에서 reverse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다. 얘를 이제 어디다가 적어주냐면 여기 in 다음에 시작값, 종료값 다음에 reverse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얘가 1부터 9까지 반복되는 게 아니라 9에서 1로 감소하면서 반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반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되셨나요?
둘 다 각각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for loop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 loop 실행해 보면 역시 똑같이 3단, 99단 3단이 출력이 되고 밑에 for loop 리버스 얘를 돌리면 이제 결과가 거꾸로 나오죠? 그렇죠? 3 3일은 3, 3일은 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39, 27, 38, 24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loop에서는 리버스라는 키워드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반복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추가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exit 키워드. exit는 우리가 그냥 루프문에서 사용해봤죠. 저 종료 조건을 줄 때 exit when 이렇게 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을 종료시킬 수가 있었고 continu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현재 반복 주기를 점프할 수가 있어요.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반복문 안에서 continue도 써봤죠? 그래서 뭐 짝수의 합계만 구할 때, 홀수의 합계만 구할 때 그 반대가 된 조건은 합계를 구하지 않도록 뛰어 넘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continue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continue는 요거 for loop를 하나 복사를 해서 for loop 요거를 복사해서 밑에 내려와서 continue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도 넘버라고 하나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넘버를 1부터 만들어 주고요. 반복을 1부터 20까지 해볼게요. 1부터 20까지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변수 i만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반복 변수 i만 출력을 하는데 이때 홀수만 출력을 해보겠다. 홀수만 출력을 해보겠다 하면 continue when 반복 변수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때 짝수인 경우에 건너뛰는 거죠. 그렇죠? 짝수인 경우 짝수일 때 건너뛰임. 그러면 이 반복을 쭉 하면서 뭐만 출력해요? 홀수만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i가 1부터 20까지 증가하는데 i가 2가 됐다. 그럼 나머지 0이 되니까 이 경우는 다음 반복 3으로 건너뛰고 또 i가 4가 됐다. 그래서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 되면 또 역시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홀수인 경우 i가 5인 경우에 왔으면 이때는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밑에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홀수인 숫자들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20까지 홀수를 출력해 볼게요. 자, 요거 다 작성해서 디벨로퍼로 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실행했을 때 뭐예요? 홀수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 3, 5, 7, 9, 10, 17, 19까지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PL/SQL에서의 제어문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조건문, 반복문 자체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PL/SQL에서 어떤 구조로 쓰나 그거를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갈게요.